휴스턴 텍산스와 뉴올리언즈 세인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그 눈을 썩게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눈이 썩는 경기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좀 표현을 많이들 하시던데 이 경기는 눈을 정화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크 1 최고의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사실 NFL 팬들이 지금 6개월 이상 NFL을 굶었잖아요. 네. 풋볼을 굶다가 오랜만에 풋볼을 봤는데 정식 경기를 네. 프리시즌 말고 정식 경기를 처음 봤는데 이런 경기를 사실 기대하고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날 일요일까지의 경기들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일요일까지의 경기들은 네 이것 때문에 기다렸나? 라고 맞아요. 생각하게 할 경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드디어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하나가 나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어요. 이 경기는 정말 볼만했습니다. 네. 진짜 첫 주부터 드라마를 쓴 뉴올리언즈 세인츠가 되겠고 이진만 해설위원은 What a Game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진짜 이 경기를 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What a Game이었어요. What a Game. 예. 영국식 표현인가요? 영국식 발음인가요? 브리스는 이제 왜 자신이 엘리트 쿼터백인지를 증명했던 그런 경기였고 디션 왓슨은 사실 이 경기에서도 오라인이 뻥뻥 뚫렸잖아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오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막 히트 당하고 뭐 색 당하고 정말 강하게 크는데 잘 컸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디션 왓슨은 이 경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저희 이제 러싱 쿼터백을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얼마나 뛸 수 있겠느냐라는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사실 오펜시브 라인이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번 오프 시즌에 특히 이제 또 시즌 직전에 휴스턴이 여러 가지 트레이드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그거를 첫 경기를 보고 잘한 트레이드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거를 그거를 판단을 해보면 일단은 이 경기에서 일단 트레이드를 데려온 선수를 보면 케니 스틸스 37야드 역전 터치다운을 했거든요. 기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왔던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칼로스 하이드 러닝백, 그다음에 그 전에 또 오프시즌에 데려왔던 듀크 존슨 두 명의 러닝백은 둘이 합쳐서 한 140야드를 공격을 이끌어냈거든요. 네. 잘 데려왔어요. 그 정도면 잘했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오펜시브 라인 레러미 턴스를 물론 이제 케니 스틸도 묻긴 했지만 1라운드 픽 2개를 주고 데려왔거든요. 근데 오펜시브 라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휴스턴 입장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었는데 그렇죠. 이 경기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경기 프리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펜시브 라인이 어떻게 강력한 뉴올리언스의 패스러시를 막을 거냐 막지 못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그 와중에도 디션 왓슨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참 일단 뭐 세인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테이섬 힐 이 선수의 얘기를 안 하고는 세인츠의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테이섬 힐이 사실 쿼터백이잖아요. 네. 근데 갈수록 이제 용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러닝백도 하죠, 와이드 리시버도 하죠. 쿼터백으로 들어와서 와일드캣도 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날은 타이덴드로 나와서 터치다운을 했거든요. 네.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셜 팀에서 리터너도 하잖아요. 정말 뭐 이렇게 한 선수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울고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야구로 치면 유틸리티 플레이어잖아요. 네. 뭐 근데 원래 쿼터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쿼터백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포지션을 잘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정말 이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는 그 별명 그대로 정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경기에서는 리시빙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네. 타이덴드로 나와가지고 뭐 대단합니다. 예. 특히나 엘빈 카마라 같은 경우는 이 마크 잉그램 선수가 떠나면서 이 선수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마크 잉그램이 있을 때만큼의 어떤 이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뭐 여전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제 둘이 워낙 좋은 조합이었기 때문에 반을 뺐을 때 나머지 반이 똑같이 그 역할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반을 다른 선수를 채우긴 했지만 여전히 효율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알빈 카메라는 저희가 아까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맥카프리와 상당히 비슷한 영역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러닝백이지만 러싱 공격만이 아니라 패싱 공격도 잘 소화해주는 특히 이제 그 러싱 포지션, 러닝백 포지션에서 백필드에서 나와서 리시빙 하는 것만이 아니라 리시버로서 라인업에서 패스 리시빙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쿼터백한테 중요한 웨펀인데 그런 역할을 잘해줬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카메라는 아주 전통적인 그
원백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러닝백은 아니기 음. 때문에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선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할을 작년까지 마크 잉그램이 해줬었는데 잉그램이 뺀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잘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걸 했는데 라테이비어스 머리라는 그런 러닝백이 와서 그 자리를 어느 정도 채워주다 보니까 둘이 조합을 충분히 잘 이뤄서 작년과 같은 효과를 내더라라는 게 증명이 됐죠. 거기다 이제 마이클 토마스 여전했고요. 마이클 토마스는 특히 이제 디안드레이 홉킨스와의 어쨌든 그 양쪽 사이드라인에서 그렇죠. 최고 리시버들 중에 네.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을 걸고 펼친 대결에서 사실 두 선수 정말 훌륭한 두 선수 둘 다 네.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졌죠.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도 정말 이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뭐 터치다운에도 이 선수는 액션도 별로 안 크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할 거 다 하고 정말 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인터셉션 당했을 때 이 선수가 달려 들어가가지고 마커스 윌리엄스를 저먼 스플렉스로 내가 꽂는 장면도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브락 레스너가 문제 같았어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디안드레 호킨스는 운동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왜 최고의 리시버로 꼽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또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은 뉴올리언즈 세인츠의 오라인이 JJ 와 선수를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JJ 와 선수가 통산 105경기를 뛰었는데 개인 통산 처음으로 태클과 QB 히트를 하나도 기록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맞아. JJ 와트를 막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건데 이렇게 스탯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막았다라는 것은 사실 공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는 얘기죠. 네. 반면 텐산스의 오라인은 색 6개를 허용하면서 왜 자동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여실히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디션 왓슨이 보여준 활약은 그러니까 사실 여러 명의 듀얼 스렛 쿼터백이 있지만 디션 왓슨이 사실 이제 듀얼 스렛 쿼터백의 그 정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정말 최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마지막에 역전하는 모습은 진짜 대단했는데 거기서 30초에 이 타임아웃 하나 남겨놓고 드류 브리스가 보여줬던 그 역전극 그것도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윌러츠 선수의 버저비터 필드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한 12초 남았었나요? 거기서 이제 드류 브리스 선수가 패스를 하고 중간에 딱 패스 잡자마자 바로 이 리시버가 땅에 쓰러져서 딱 2초 남겨놓고 타임아웃 불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 팀의 규율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편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상당히 스마트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OBJ 같은 스타 플레이어도 그런 어떤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못해서 진짜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밖으로 안에 들어와서 몇 야드 더 나가려고 이런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이제 0초로 내려가고 이런 거를 보여줬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인츠는 정말 훈련이 잘 된 정말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맞는 판단을 하는 스마트한 플레이를 했다라는 것이 아주 뭐 보기 좋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윌러츠 선수가 이 기록한 버저비터 필드골 58야드짜리 필드골인데 이게 윌러츠 선수의 또 개인 최장거리 필드골 신기록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양 팀이 어쨌든 그 입장이 좀 다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인츠가 이런 플레이를 막판에 이끌어냈다라는 거는 정말 주루 브리스를 비롯해서 이 팀 자체가 정말 클러치한 그런 플레이를 한 팀이다라는 게 놀라웠고 반대로 휴스턴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놓고 막판에 진다는 말이죠. 근데 휴스턴이 강팀이긴 하지만 정말 최강급의 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기를 이겨야 된다. 정말 다 잡은 경기 그리고 잡아야 될 경기 그리고 정말 정상급의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이렇게까지 기회를 잡았는데 이런 경기를 놓친다라고 그러면 사실 최정상급의 팀으로 언급되긴 좀 어렵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또 이 경기에서 하나 또 재밌는 것 좀 짚어볼 거는 작년에 세인츠가 사실 한 개의 플레이 차이로 아쉬운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그런 심판들의 오심으로 인해서 슈퍼볼에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날에도 어떻게 보면 이 경기를 만약에 세인츠가 패했다라고 그러면 이날도 심판 오심 때문에 세인츠가 패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 또 연출이 됐거든요. 이제 전반전 끝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마이클 토마스가 한 41초를 남겨놓고 패스를 받았는데 계속 이제 그 공격을 갱신해 나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했다라고 이제 그걸 이제 판정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리플레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이클 토마스가 공을 잡았던 상황이 41초였고
심판들이 그 리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플레이를 멈추고 한 시간이 26초였거든요. 그러니까 15초가 그냥 흘러버린 거죠. 네. 그런데 리플레이 결과 어쨌든 퍼스트 다운이 맞았기 때문에 세인츠가 계속 공격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 그러면 사실은 공을 잡았던 시점에서 시간을 멈추고 리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1초, 공을 잡았던 시점이 41초이기 때문에 네. 그때 시간을 멈추고 리플레이를 판단을 해서 퍼스트 다운이다. 그럼 41초부터 공격을 다시 해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41초에서 리플레이가 선언되기 전까지 흘러갔던 시간 15초가 흘러서 26초가 된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분 안쪽으로 들어오면 투미닛 워닝 이후에는 리플레이가 주어지면 10세컨드 런오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초 페널티가 주어져서 네. 10초를 그냥 차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41초에서 10세컨드 런오프를 해서 31초인 상황에서 경기를 재개했어야 되는데 26초를 기준으로 해서 10초를 차감해서 16초에서 경기를 재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세인츠 입장에서는 퍼스트 다운인데 16초에서 공격을 하는 것과 31초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31초라 그러면 정말 빨리 패스했을 때 2번에서 3번 정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16초는 얼마 못하죠. 네. 근데 이제 31초라고 그러면 그거보다 15초가 더 많기 때문에 2배의 공격 기회가 주어진다고 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어쨌든 오심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뉴올리언스가 막판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16초를 어쨌든 공격을 하다가 막판에 56야드 필드골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갔거든요. 그 필드골 미스로 전반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심이 아니었다라 그러면 사실은 세인츠가 56야드가 아니라 더 가까이 가서 필드골을 찰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3점을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막판에 이제 아까 막 58야드로 해서 간신히 이겼는데 거기까지 안 갔어도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인츠가 이 경기를 졌다라 그러면 세인츠는 작년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아쉽게 네. 오심으로 패하고 첫 경기도 또 오심으로 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네. 것이 정말 아쉬웠고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듀루 브리스가 상당히 클래스 있는 네. 그런 쿼터백인데 이 경기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을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네. 명확한 오심이다라고 이렇게 심판들 비판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화가 났다라는 거죠. 아쉽게 슈퍼볼도 그런 것 때문에 못 갔는데 그렇죠. 개막전에서 해가 바뀌었는데 네. 또 이런다?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경기가 LA 램스와의 경기인데 정말 칼 갈고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따 뭐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텍산스와 세인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 브론코스와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이제 먼데이나잇 풋볼이 두 경기로 치러졌는데 앞선 이 텍산스와 이 세인츠의 경기가 우승 후보의 이 맞대결이었다면 브론코스와 레이더스의 맞대결은 우승 후보의 맞대결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직전 경기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재미가 없게 느껴진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AFC 서부 라이벌이긴 하지만 네. 또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신 그 지구 라이벌에서는 어떤 경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명승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날 경기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재미가 없었던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사실 조 플라코 선수를 볼 때마다 예전에 볼티모어 시절에 이 히트를 당해가지고 컨커션이 와서 이렇게 동공이 풀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 정말 이 브론코스 팬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조 플라코만 보면 왜 그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조 플래코에 대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이미지 하나는 뭐냐면 조 플래코가 볼티모어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49ers를 상대로 슈퍼볼 47에서 이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 플레이가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제 뭐 아슬아슬한 승부였고 레이븐스가 막판에 이제 뭐 한 스코어 차이로 정확한 점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스코어 차이로 앞선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의 마지막 플레이가 49ers한테 공을 차주는 플레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49ers가 만약에 그 공을 잡고 리턴 터치다운을 하면 역전승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경기 후에 이제 뭐 하이라이트 같은 데서 근데 특히 이제 NFL 필름 이런 데서 마이크 달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그 플레이 직전에 그 사이드라인에서 레이븐스 사이드라인에서 마지막 터치다운만 막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이제 막 주고받았던 얘기들이 이제 하이라이트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조 플래코가 선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저기 쟤네가 리턴 터치다운만 안 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음. 얘네가 리턴 터치다운 할 것 같으면 그냥 여기 사이드라인에 있는 애들도 다 들어가서 그냥 다 쓰러뜨려. 반칙을 해서라도 막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왔고 그때 이제 팀메이트들이 너라면 그렇게 하겠냐? 그랬는데 플래코가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농담일 수도 있고 네. 그 상황이 이제 긴급하고 이제 음. 긴장되는 상황에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선수 봐라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한데 그렇군요. 그 인상은 어떻게 보면 좀 강인한 인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인상은 상당히 좀 반대의 뭔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어서 반대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조 플라코 선수가 물론 이제 슈퍼볼 우승까지 시킨 쿼터백이긴 하지만 현재 기량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 참 덴버 팬분들로서는 굉장히 좀 속이 쓰릴 법한 그런 그렇죠.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오클랜드 레이더스도 사실 뛰어난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하면서 시즌을 좋게 출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레이더스의 이날 수훈을 뽑자 그러면 오펜시브 라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 사실 관전 포인트가 뭐였냐면 브론코스가 아무래도 이제 뭐 신임 감독이 왔고 특히 그 감독이 빅 팬지오라는 수비 전문 감독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브론코스가 잘하는 게 본 밀러, 브래들리 첩 중심에 이제 패스러시가 상당히 강하다. 네. 그런데 이제 감독까지 이제 수비형 감독이 왔으니 수비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 본 밀러, 브래들리 첩 색 하나도 못했죠. 둘이 합쳐서 네. 제로.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그 블로킹을 잘해줘서 데레카가 이날 성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패스 성공률 기록을 깨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정말 패스를 안정적으로 잘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러닝백이 신인이지 않습니까? 조시 제이콥스라는 신인이 이날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정말 이제 또 하나의 역대급 선수를 소환시키는 네. 그런 활약을 펼쳤거든요. 라데니언 톰린슨. 그렇죠. 근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날 승부의 어쨌든 가장 수훈갑은 네. 오펜시브 라인이었다. 조시 제이콥스가 라데니언 톰린슨을 또 기록에서 소환을 하면서 이 선수의 장래가 굉장히 박대하는 걸 좀 증명을 해냈습니다. 총 113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했고 2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요. 라데니언 톰린슨 이후에 100 플러스 스크리미지 야드와 함께 2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한 첫 선수가 됐다 그래요. 이 조시 제이콥스라는 선수가 알라바마 대학 선수 네. 출신이다. 근데 알라바마 러닝백들이 전통적으로 잘 못해왔다. 그래서 1라운드에 뽑히긴 했지만 과연 얼마나 잘할지는 좀 뚜껑을 열어보자라고 했는데 네. 일단 첫 경기에서 그것도 디펜시브 라인, 그 뭐 프런트 세븐이 강한 브론코스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는 네. 것은 뭐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데리카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 선수에게 이제 자신이 예전에 이제 마시언 린치랑 같이 뛰었었잖아요. 마시언 린치가 자기에게 해줬던 그 조언들을 그대로 이 조시 제이콥스한테 해줬다 그래요. 그게 이제 내용이 몇 야드를 갔는지 신경 쓰지 마라. 대신 러닝의 스타일에 신경을 써라라는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이제 몇 야드를 갔는지 몇 번 공을 받았는지 터치다운을 했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을 잡았을 때 상대에게 너를 각인시켜라. 그게 마시언 리치가 이 경기를 컨트롤했던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굉장히 겸손하게 이 크레딧이 나한테 있지 않고 이 선수는 원래 그렇게 해왔던 선수인데 내가 그 조언을 해줬고 이 선수는 굉장히 그대로 좋은 실력을 첫 경기부터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그렇죠. 프레스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쿼터백으로서 사실 팀의 리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본인이 크레딧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동료에게 돌린다는 거 상당히 좀 귀감이 될 만한 모습인 네. 거죠. 어쨌든 뭐 데리카 선수도 예전보다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고 좀 뭐 어쨌든 리더로서도 성숙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조시 제이콥스라는 또 새로운 러닝백을 발굴해냈고 어쨌든 이제 내년 시즌을 앞두고 마지막 오클랜드에서 보내는 시즌이라고 이제 지난 녹화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오클랜드가 이대로 간다면 올 시즌은 아닐지언정 뭐 2년 3년 뒤에는 정말 강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강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또 하나 이제 1라운드에서 뽑혔던 신인 그 이제 디펜시브 엔드 클릴랜드 페럴 선수도 이날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에서 색을 기록하고 상당히 그 외에도 패스러시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1라운드에서 뽑았던 선수들이 다 오자마자 첫 경기에서부터 큰 활약을 했다라는 게 고무적이고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지금 오클랜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오클랜드 팬들 입장에서 보면 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팬베이스도 그렇고 최근 몇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한 명 때문에. AB. 네, 한 명 때문에 정말 힘들고 사실 스트레스 받고 그랬을 텐데 이 경기가 그래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척키 존 그루든 감독의 통산 100번째 승리가 됐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존 그루든 감독이 사실 이제 그동안 계속 그 AB를 많이 감싸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방출된 다음에도 나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네. 그리고 이게 뭐 좋은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쨌든 great player 네. 뭐 이렇게까지 마치는데 great player, great person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어쨌든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뉴잉글랜드로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랬냐면 good luck. 네. 뉴잉글랜드한테 good luck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네. 데리카 선수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전혀 유감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데리카 선수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완성이 된 그런 선수다라는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브론코스에 대해서 좀 이제 한두 가지 좀 짚어보면 네. 이날 브론코스는 사실은 지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땐 이길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날 사실 막판에 막 쫓아가다가 원 포지션 게임으로 끝났는데 네. 이런 면에 있어서 두 가지가 안타깝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충분히 이거를 동점이나 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레이더스는 터치다운을 했던 반면에 브론코스는 그 공격 전에 공격에서 계속 필드골을 내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가 24대 16으로 끝났는데 16이라는 거는 이제 터치다운 하나와 필드골 3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이더스는 계속 터치다운을 해나갈 때 브론코스는 그걸 계속 필드골로 응수해갔다. 이게 결국은 이제 최종 점수 차이를 만든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플래코가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플래코도 있지만 충분히 플래코가 터치다운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터치다운을 엔드존에서 좋은 패스를 데이션 해밀턴이 놓치면서 터치다운을 놓치면서 이제 필드골로 이게 연결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거는 어쨌든 이제 수비가 강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 포지션 게임으로 이제 경기를 좁힌 상황에서 사실 이제 마지막 한 2미닛 이상 남은 상황에서 오클랜드가 공을 잡았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강한 수비라고 그러면 네. 그리고 팀의 그 어쨌든 그 강한 포인트가 수비력이라 수비가 팀을 캐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오클랜드를 2미닛 워닝 조금 넘는 정도의 상황에서 공을 넘겨진 상황에서 수비가 그걸 막아서 공을 다시 돌려왔어야 했어요. 그렇죠. 강한 수비라고 퍼스트다운 그러면 안 주고. 충분히 네. 그걸 막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깝게도 오클랜드가 거기서 이제 퍼스트다운을 갱신하면서 시간을 그냥 런아웃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마무리됐다는 게 사실 되게 아쉬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브론코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빅 팬지오 감독이 사실 좋은 코치였고 이제 와서 이제 감독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겠지만 네. 저는 이 빅 팬지오가 팀을 앞으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일단은 사실 이것저것 할 일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본인의 장기인 수비에 먼저 좀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작전으로 발휘할 수 있는 체스피스들이 많이 있는 수비진이거든요. 네. 그거에 먼저 집중해서 수비진을 먼저 완성하자.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공격은 상대적으로 본인의 역량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은 아니기 때문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한테 조금 맡겨놓고 수비를 조금 더 강하게 완전히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에도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찌됐든 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이 브론코스가 좀 나아가야 될 길이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위크원에 펼쳐졌던 16경기에 대한 리뷰를 모두 해봤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는데 이 시간들이 거의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저희가 중간중간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았는데 네. 우리 뭐 시간 제약이 있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너무 길면 보시기도 좀 불편하기 네.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좀 추려서 이 중요한 부분들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마치기 전에 위크 2의 첫 경기 프리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이제 좀 충분하게 보실 시간이 있으시려면 이 Thursday Night Football 정도는 같이 해서 프리뷰를 해야 되겠다는 저희 판단을 했고요. 이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버캐니어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벅스가 팬서스를 이기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이 캠의 어떤 부진 그리고 이게 부상에서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못한 모습에서 그러니까 CMC가 해줄 수 있는 몫이 여전히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경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벅스가 팬서스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뭐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일단 모든 팬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만한 거는 지금 캠 뉴튼이 도대체 어떤 상태냐, 몸이 지금 어떤 상태냐. 네. 그러니까 어깨 부상도 있고 발 부상도 있는 건 아는데 지난주 경기를 보니까 진짜 완쾌되지 않은 게 보였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태냐라는 게 상당히 궁금할 텐데 어쨌든 그게 게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에도 나타난 거 보면 롱 패스를 못 하고 그래서 17야드를 넘어가는 패스가 없었고 네. 그다음에 원래는 잘 뛰는 쿼터백인데 뛰지도 못하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캠 뉴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팬더스는 당분간은 계속 어쨌든 뭐 크리스찬 맥캐프리, 커티스 세뮤얼, DJ 모어 같은 젊은 플레이메이커들을 이용한 플레이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패스도 짧은 패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러닝 공격도 좀 약간 변칙적인 공격을 섞어가면서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전화위복으로도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캠 뉴튼도 이제는 2011년에 입단을 했거든요. 이제 프로 9년 차고 이제 30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쿼터백들이 아무리 이제 잘 뛰는 기동력이 있는 쿼터백들이라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기동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체력도 저하되고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듀얼 스랙 쿼터백으로 활동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캠 뉴턴도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오래 선수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파켓 패서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프로스타일 쿼터백으로 스타일을 바꿔야 그쵸, 된다라는 그쵸.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는 그전에 본인이 잘했던 스타일로 대학에서 하이스만 상도 받고 이런 스타일로 쭉 해서 왔고 어쨌든 보면 팀이 이제 거기에 맞춰 갔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더 프로 스타일에 맞게끔 캠 뉴튼이 이제 나이도 들면서 본인이 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본인이 몸이 아직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리고 젊은 플레이메이커들이 많을 때 이때를 이용해서 그거를 대비하는 네. 시험대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강제적으로 프로스타일 쿼터백처럼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뭐 사실 그게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금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네. 더군다나 크리스찬 맥캐프리라는 확실한 이제 젊은 스타일 발굴했는데 세뮤얼이나 DJ 모어 같은 선수들도 그런 선수들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빨리 좀 확인하고 네.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이기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사실 팬더스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버커니어스가 어쨌든 쿼터백이 중요하다. 뭐 어느 팀이나. 네. 근데 저번 주 경기에서 윈스턴이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좀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독인 브루스 에리언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시스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사실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뭐 감독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시스템을 이해해도 이게 본질적으로 고쳐질 거냐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이제 윈스턴이 조금 어쨌든 기량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까지는 버커니어스 입장에서는 러싱 공격이 좀 보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쿼터백이 불안할 때는 러닝 공격이 받쳐주면 조금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안정이 되고 네. 그리고 러닝 공격이 패싱 공격을 셋업을 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 호재는 작년도 2라운드에 뽑혔던 러닝백 로널드 존스가 저번 주 경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러닝 게임이 조금 살아나나라는 가능성도 봤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날 경기에 어쨌든 그 키 매치업을 좀 뽑아보자 그러면 저는 어쨌든 양팀 패스러시 대 쿼터백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윈스턴은 지금 약간 좀 불안불안한 상태고요. 캠 뉴턴도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편에서 패스러시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상대방의 쿼터백 및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결에서는 누가 패스러시를 더 잘하느냐. 네. 그래서 상대방 그 쿼터백을 무력화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쿼터백이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플레이메이커들이 많이 있는데 그 플레이메이커들이 공교롭게도 러닝백이나 아주 전형적인 리시버는 아닌 타이드엔드나 이런 선수들일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뭐 팬터스는 크리스찬 맥캐프리 뭐 이런 선수 중심. 그러면 이제 버커니어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날드 존스나 뭐 타이드엔드 오제이 하워드 물론 이제 마이크 에반스 같은 리시버도 있지만 이런 선수들을 막기 위해서는 와이드 리시버 외에 다른 이제 리시빙 기능을 해주는 선수들과
라인베커들의 대결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맥커프리 대 버커니어스의 이제 러반테 데이빗, 또 이번에 신인으로 올라온 데빈 화이트의 대결. 그다음에 팬터스 라인베커스인 키클리? 루 키클리와 쉑 탐슨 대 버커니어스의 러닝백들, 특히 이제 로널드 존스와 타이든드 오제이 하워드의 대결이 네.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사실 승부처가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라인베커들 대 그 다양한 공격 웨펀들의 대결에서는 크리스천 맥커프리를 막긴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겠죠. 그리고 패스 러셔들을 봤을 때도 캐롤라이나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윈스턴은 또 좀 불안한 면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더군다나 홈 경기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팬터스의 승리를 점쳐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 이 템파베이 버캐너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에 대한 예측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일부 이 위크1 경기들에 대한 이 리뷰 그리고 이제 이 Thursday Night Football에 대한 이 프리뷰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어드리는 2부에서는 이제 나머지 경기들에 대한 이 프리뷰들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2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